안녕하십니까, 장대봉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은 하모닉 패턴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또 하모닉 패턴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하모닉 편은 두 편으로 제작이 예정이었으나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지루하지 않은 유익한 영상을 만들고자 세 편으로 제작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모닉 패턴은 추세가 터진 흐름보다는 복합 조정 흐름에서의 신뢰도가 좋습니다. 요즘 투자 시장에서의 흐름은 복합 조정의 연속이고 또 차트의 성격상 추세의 흐름보다는 조정 흐름의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이번 영상도 역시 반복 시청하시고 잘 이해하셔서 어려운 흐름에서의 똑똑한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AB는 CD 패턴으로 불리는 이 세 개의 파동 모양은 많이들 알고 계신 ABC 조정 파동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보통 ABC 조정 파동으로 불리는 이 모양을 하모닉에선 AB는 CD 패턴으로 불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발음하기 쉽게 보통은 ABCD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패턴의 이름이 AB는 CD 패턴인 이유는 단순하게 AB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같다는 이론적인 뜻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건 이론적인 해석일 뿐이고 실전에서 CD는 AB랑 비슷하거나 더 길게 나온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패턴에서 추가로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모닉의 패턴이 정해지기 때문에 ABCD 패턴은 하모닉을 완성시키기 위한 밑바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엘리어 파동에서 러닝 플랫으로 불리는 이런 모양도 ABCD 패턴에 포함되니까 참고사항으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비트겟 비트코인 선물 차트를 예시로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도구 목록 가운데 쪽에 패턴을 그릴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패턴의 종류들이 나오고요. 카운팅하려는 파동 모양에 맞게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설명을 위해서 여기 있는 ABCD 패턴을 클릭하겠습니다. 차트에 ABCD 패턴을 그려보시면 ABCD 표기 외에 소수점 숫자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밑에 숫자는 C 지점이 AB의 길이에서 얼마나 되돌림 한 건지를 보여주는 AB 길이의 피보나치 되돌림 값입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을 찍어보시면 AB의 0.618 되돌림이 C 구간이고요. 그 비율값이 A와 C를 이은 점선에 표시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에 있는 숫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A의 길이로 C 파동의 길이를 예측해 볼 수 있는 피보나치 진행값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진행값 외에도 마지막 파동의 길이를 예측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역방향 파동의 되돌림을 찍어서 피보나치를 쓰는 방식인데요. B와 C 지점의 길이로 되돌림을 찍었을 때 마지막 파동 길이는 B를 넘어서 어디까지 연장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진행 중인 파동에서 반대 방향으로 피보나치 되돌림을 쓰는 기법으로 이것을 역되돌림이라고 부르고 되돌림의 연장값을 주로 보기 때문에 되돌림 연장값이라고도 불립니다. ABCD 패턴에서 BD의 점선에 있는 숫자는 AB 진행값으로 보면 값이 안 맞지만 BC의 길이로 되돌림 연장값을 찍어보면 BC의 연장값이랑 BD 점선의 숫자가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장값에서 나올 수 있는 비율들을 정리했습니다. 전 영상에서 다룬 진행값이랑 쓰는 값은 똑같으니까 숫자가 많다고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진행값이랑 연장값을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명확하게 구분 지었습니다. 서로 피보나치 대입 구간이 다르니까 잘 구분하시기 바라겠고요. 전 영상에서 진행값만 먼저 따로 설명드린 이유는 개인적인 경험상 실전 대입에선 연장값보다 진행값이 대입하기도 수월하고 신뢰성도 좀 더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모닉을 빠르게 잘 이해하려면 연장값도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꼭 하모닉이 아니더라도 진행값과 연장값은 둘 다 실전에서 많이 쓰이는 스킬이니까 직접 사용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걸 위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모닉 패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XABCD와 사이퍼라는 두 가지 형태가 있고요. 패턴의 모양은 각각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화면의 패턴은 하락 파동에서의 하모닉 모양인데요.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법은 A와 C 지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C가 A 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XABCD 패턴, C가 A 지점을 이탈한다면 사이퍼 패턴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승 파동에서의 하모닉도 마찬가지로 C가 A를 이탈하지 않으면 XABCD, C가 A를 이탈하면 사이퍼로 보시면 됩니다.
하모닉 패턴의 기본적인 매매 방식은 D 지점에서의 포지션 진입입니다. D 지점은 모든 하모닉을 통틀어서 잠재적 반전 구간이라고 불리는데요. 패턴의 구조와 피보나치 비율로 D 지점을 예측해서 진행 중인 방향의 반대 방향을 노리는 역추세 매매가 하모닉의 이론적인 매매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건 이론적인 진입 구간이고요. 하모닉에 있는 피보나치 비율 특성만 잘 파악하셔도 D 지점뿐만 아니라 다른 지점에서도 진입, 익절, 손절이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하모닉 패턴의 밑바탕은 ABCD 패턴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하모닉 패턴 모든 형태에서 앞전에 설명드린 ABCD 패턴을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게 바로 ABCD 패턴이 하모닉을 완성하기 위한 밑바탕인 이유고, ABCD의 비율값만 잘 측정해도 하모닉 패턴의 특정 구간들을 유추할 수 있으니까 이 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왼쪽 목록에 패턴 도구를 보시면 XABCD와 사이퍼 툴, 서로 다른 툴로 분류하는데요. 모든 하모닉에서 피보나치는 대부분 되돌림 값과 연장 값을 쓰는데 딱 한 지점만 피보나치 진행 값을 쓰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바로 사이퍼 패턴의 C 지점이고, 그 외에는 전부 피보나치 되돌림과 연장 값을 쓰니까 이 부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XABCD 패턴 2를 사이퍼처럼 쓰면 안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비율만 잘 찾는다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패턴들은 각자 피보나치 비율상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써버리면 어떤 패턴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져서 제대로 된 대응이 힘들어집니다. 비유를 하자면 아이가 어른 옷을 입고 어른이 아이 옷을 입은 것처럼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패턴에 맞는 툴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XABCD 패턴을 먼저 볼 건데요. 패턴을 읽는 방식은 앞서 설명드린 ABCD 패턴과 똑같습니다. XB의 값은 XA 길이의 피보나치 되돌림 B 지점 값이고요. AC의 값은 AB 길이의 피보나치 되돌림 C 지점입니다. BD의 숫자는 BC의 연장값으로 보시면 됩니다. XD에 있는 값은 한 패턴의 마지막 비율값이기 때문에 이 패턴 전체의 시작점과 최저점의 피보나치 되돌림 값을 찍으면 됩니다. 하모닉에서는 D 지점이 X 지점을 돌파하는 패턴과 돌파하지 못하는 패턴 두 가지 경우가 다 존재하기 때문에 XD의 값은 XA 길이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과 연장 비율을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비율들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피보나치 비율을 측정해봐야 빠르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영상 보시면서 잘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이퍼 패턴입니다. 사이퍼는 AC와 XD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XABCD 패턴과 똑같아서 AC와 XD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피보나치 진행값을 XA에 대입시켜보면 C 지점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AC 비율은 XA의 피보나치 진행값 비율을 나타낸 것이고요. 다음 XD의 값은 한 패턴의 마지막 값이기 때문에 패턴의 시작과 최저점 구간에 피보나치 되돌림을 적용시키시면 되는데요. XABCD 패턴의 최저점은 A 지점이기 때문에 XD의 값을 보기 위한 피보나치 되돌림은 XA로 찍어서 측정을 하는 것이고, 사이퍼에서의 최저점은 A 지점이 아닌 C 지점이기 때문에 사이퍼에서 XD의 값을 보려면 XA가 아닌 XC의 피보나치 되돌림을 찍어서 봐야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이퍼도 역시 D 구간이 X 구간을 뚫는 경우와 뚫지 못하는 경우 두 가지 모두 존재하니까 피보나치도 되돌림과 연장값을 같이 체크해두는 게 좋습니다. XABCD에 속하는 패턴은 가틀리, 팻, 버터플라이, 크랩, 대표적으로 이런 4개의 형태들이 존재하고요. 오른쪽에 예시를 보시면 일반 크랩과 딥크랩 패턴이 있는 것처럼 실전에서는 일반적인 형태에서 약간 변형된 모양이 나오기도 하지만 변형된 형태라도 예시 화면 모양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하모닉을 구분할 때 제일 처음 보는 것은 바로 B 구간입니다. B의 되돌림 비율을 보고 이후에 나올 확률이 높은 패턴과 높지 않은 패턴을 1차적으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XA 파동이 나오고 나서 비되돌림 비율이 0.618로 나오고 현재 파동이 진행 중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틀리 패턴은 1차적으로 비되돌림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후에 나올 수 있는 패턴 후보로 생각해 놓습니다. 박쥐 패턴의 비되돌림 허용 범위는 0.5지만 예시 되돌림은 0.5를 넘고 0.618을 찍었기 때문에 후보에서 제외시킵니다. 나비 패턴의 B 구간인 0.786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이 후보에서 제외시킵니다. 개 패턴의 일반 모양 B 구간은 허용값이 0.618이니까 후보로 생각해 놓고요. 변형된 개 패턴인 딥크랩의 B 구간은 0.886이기 때문에 제외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 중인 흐름의 피보나치 비율값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패턴이 유력할지 하나씩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C 구간은 A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XABCD에 대한 매매 전략으로 대응해 볼 수 있고요. C가 A를 조금이라도 넘긴다면 XABCD 패턴 관점을 없애고 사이퍼 패턴 관점으로 바꿔서 보시면 됩니다. C가 A를 침범하지 않는다면 D 지점의 도착 예상 구간을 익절가로 지정하거나 반대 포지션 진입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예시 패턴은 하락하는 하모닉의 모양들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D 구간은 C에서 잡은 롱의 익절 또는 숏 포지션의 진입 구간이 됩니다. XABCD 중에서는 박쥐 패턴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별 표시를 따로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박쥐 패턴의 D 지점은 X를 넘거나 넘지 못하거나 두 가지 경우가 다 존재합니다. 오른쪽 예시 그림은 박쥐 패턴에서 변형된 패턴이고요. 원래 명칭은 얼터네이트 벳 패턴이고 발음하기 쉽게 줄여서 알트벳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박쥐 패턴의 B 구간은 XA의 0.382에서 0.5 되돌림이고 D 구간은 XA의 0.886 되돌림이 기본 특징입니다. 반면 알트벳 패턴의 B는 XA의 0.382 되돌림 또는 그 이하로 발생하고요. D는 XA의 0.886 되돌림에서 1.13 연장값만큼이 전부 허용 범위입니다. 둘 다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모양이니까 공부해보시고 두 패턴의 차이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패턴이 많아서 비율값을 외우는 게 걱정이시라면 화면 캡처하시고 캡처본 보시면서 실전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패턴마다 비율도 다르고 패턴 개수도 적은 편은 아니라서 실제 차트에 하나씩 맞춰보면서 대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화면의 값들은 제일 이상적인 비율을 적어 놓은 곳이고 실제 차트에선 0.618, 0.382 이런 식으로 정확한 지점에 딱 걸리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0.618은 0.637, 1.132, 1.11 이런 식으로 조금 초과하거나 조금 못 미치는 현상이 대부분입니다. 즉 제가 화면에 정리해드린 비율은 피보나치 값의 기준일 뿐이고 실제 차트에서는 당연히 오차 범위가 존재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퍼 형태 패턴들의 B 구간은 비율이 다 똑같이 XA의 0.382에서 0.618 되돌림이 적당한 비율이고요. 바로 전에 예시로 들었던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 가틀리와 크랩 패턴, 사이퍼 패턴 3개의 모양까지 포함해서 총 5개의 패턴을 미리 생각해 둘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C가 A를 넘어간다면 XABCD의 흐름은 깨졌기 때문에 가틀리와 크랩 패턴의 관점을 지우고 3개의 사이퍼 패턴을 참고하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C가 A를 조금이라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XA의 피보나치 진행값으로 C 구간을 측정해야 하고요. C 구간이 어디까지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상되는 패턴을 생각하고 D 구간의 예상 범위를 생각해서 가격이 D 구간에 도착한다면 롱 익절이나 숏 포지션을 노리는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XABCD 형태에선 상대적으로 박쥐 패턴이 좀 더 많이 나오듯이 사이퍼에서는 샤크 패턴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패턴이 안 나온다는 건 아니니까 사이퍼 형태들도 화면 캡처하시고 실제 차트에 이 비율들을 참고해서 패턴들을 찾아보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좋은 매매 관점으로 쓰기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선물거래 관심이 있으시다면 장대봉 평생 최대치 할인 링크로
최고의 혜택 받으시면서 선물 거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